안나 이바노브너는 조심스럽게 정원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올라갔다. 마치 고요함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녀는 곧 자신의 목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정원은 마치 충실한 개처럼 그녀를 맞이하며 조용하고 신뢰롭게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은 그녀가 사랑하는 곳이었다. 모든 울타리는 입안의 손길로 만들어졌다.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그녀가 이곳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승인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가 없으니 마치 벽에서 중요한 벽돌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오늘 이 익숙한 풍경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세르게이가 정자 옆에 서서 나무 기둥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몸은 넓고 어깨가 넓었지만 움직임은 매우 느긋하고 여유로웠다. 마치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 쥐어진 망치는 가벼운 것처럼 보였고 긴 손가락은 나무와 못 사이를 쉽게 오가며 모든 불규칙함을 바로잡고 있었다. 그는 간단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회색면 티셔츠와 나무 조각으로 더럽혀진 오래된 청바지. 천이 어깨에 살짝 걸쳐져 있었고 안나 이바노브너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좀 더 자세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안나 이바노브너. 그가 처음에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듣기 좋았고 더 많은 말을 듣고 싶어졌다. 잠시 후 그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 눈을 찡그리며 돌아섰다. 시간이 있을 때 여기 수리를 하기로 했어요. 작년 여름에 지붕이 이미 처졌던 걸 기억해요. 네, 저도 손을 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대답하며 머리에 두른 스카프를 무의식적으로 고쳤다. 그런데 손이 닿지 않았어요. 이제는 닿겠죠. 그의 입가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다. 저는 엘레나 집에 며칠 있을 예정이라서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안나 이바노브너는 잠시 멈칫했다. 엘레나의 집에 있다는 말에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가 비꼬듯 말했다. 네, 내 며느리 집에 세르게이는 단순한 시골 이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사실 그와 엘레나의 결혼은 다소 이상했다. 그는 드물게 나타났고 돌아오는 일도 더 드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어색했다. 그녀는 처음 그들을 함께 본 순간을 떠올렸다. 엘레나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유난히 조용해 보였고 마치 말하지 못한 어떤 말을 속으로 삼키고 있는 듯했다. 세르게이는 그때 정중했지만 조금 과장된 듯한 태도로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잘 지킬 줄 아는 남자였다. 안나 이바노브너는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신선하게 잘린 소나무의 향기를 맡았다. 정자 안의 테이블 위에는 차가 담긴 병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톱과 몇 개의 못이 있었다. 바람은 나무의 향기와 함께 뭔가 다른 것을 가져다 주었다. 아마도 그의 향수는 약간 쓴 향이 섞인 가벼운 것이었다. 이반이 이 모든 것을 만들던 때가 생각나요. 그녀가 정자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 우리 정원에는 사과나무가 막 꽃을 피우고 있었죠. 세르게이는 일어나서 지붕 가장자리에 손을 대고 그녀를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안나 이바노브너, 당신과 그가 함께한 모든 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35년을 함께 했어요. 그녀가 대답하며 가슴속에서 모호한 따뜻함을 느꼈다. 이제는 혼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너무도 직설적이었다. 안나 이바노브너는 세르게이가 말한 것처럼 때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정자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움직임이 너무 의식적으로 느껴졌다. 드레스를 고치고 햇빛에 살짝 찡그리는 순간 세르게이가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시야의 가장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내일 아침에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해가 지고 있으니 밤에는 나무가 휘어질 거예요. 세르게이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가면서 그의 팔에 새로 난 상처를 보았다. 다쳤어요. 나무가 고집이 세네요. 그의 미소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나중에 꼭 들러요. 소독약 줄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제가 가면 차도 있나요? 잠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있어요. 세르게이는 그녀가 현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등에 닿는 것을 느끼며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의 정원의 일부인 듯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주의는 망치 소리와 그의 발소리에 집중되었고 그가 소독약을 가지러 그녀의 문을 두드릴 순간을 기다렸다. 세르게이는 오래된 천으로 손을 닦으며 손가락에서 나무 먼지를 털어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럽고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있었고 눈빛은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의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계란 프라이를 만들자 그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다. 당신의 허브와 바질, 파슬카가 보이네요. 안나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마치 그녀의 집과 정원을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원에서 수영복을 입고 햇볕을 쬐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것도 잘 보이나? 아니면 가장 주의 깊은 사람만 아는 걸까? 그들은 가까이에서 일했지만 서로 방해하지 않았다. 안나는 무릎을 꿇고 흙 속에서 얇은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며 흙의 시원한 촉감을 느꼈다. 세르게이는 정자 안에서 기둥을 옮기고 구조를 점검하며 정확한 망치질로 못을 박았다. 가끔 그의 중얼거림이 나무와 대화하는 듯 들려왔다. 저녁이 되자 태양의 빛이 부드럽고 흐르는 듯 했다.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가 황금빛으로 빛났고 울타리 옆에서는 조용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안나는 세르게이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정자에서 나와 손을 닦으며 멈춰 섰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생동감이 넘쳤고 그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는 정자의 지붕을 가리키며 고개를 숙였다. 내일 몇 개의 판자만 더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세르게이는 주방에서 가져온 오래된 펜을 들고 있었다. 안나는 정원에서 신선한 허브를 잘라내며 따뜻한 공기 속에서 그 향기를 느꼈다. 집 안에서는 허브와 계란의 냄새가 부엌의 따뜻함과 어우러져 있었다. 그녀와 세르게이는 서로 마주 앉아 간단한 동작으로 포크를 들어 차를 따르며 마치 처음이 아닌 듯한 아늑한 기분을 느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추억으로 흘러갔다. 세르게이는 어린 시절 따뜻한 돌 위에서 놀던 이야기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옛 이웃이 배를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던 이야기도 했다. 안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이반이 그녀를 시골 클럽에서 데려갔던 그 봄밤의 기억을 회상했다. 이반은 정말 듬직한 남자였죠. 세르게이가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조금 더 길어지자 안나는 그 의미를 느꼈다. 그는 당신을 사랑했군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안나가 대답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그들은 천천히 식사를 하며 짧은 문장과 침묵을 주고받았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서로를 연결하는 섬세한 실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멜로디는 너무도 날카롭게 들려 마치 외부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안나는 세르게이가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고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엘레나,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화는 짧고 조용했지만 안나는 그가 방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다시 식탁에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의 빛을 잃은 듯했다. 그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듯했다. 안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 집안에서 뭔가가 변했음을 느꼈다. 하루 동안 쌓인 조용한 유대감이 갑자기 위협받는 듯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이미 깊이 박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세르게이에게도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어느 순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서두르지 않았고 나이가 있었지만 둘 다 그 순간을 즐겼다. 와인에 비유하기에는 너무 진부한 감정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리큐르와 같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뜨거웠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안나의 아들에게 가는 길에 뭔가가 일어났다. 안나의 아들 미하일의 아파트에서 저녁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폭발이 잠재되어 있었다. 주방에서 끓는 주전자가 소리를 내고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은 음식이 놓여 있었다. 미하일은 의자에 기대어 자신의 새로운 직책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빠르게 말하며 숨을 쉴 틈도 없이 고객과 계약,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르게이는 그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포크를 쥐고 있었고 말을 끊으려 하지 않았다. 안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난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렸다. 그러다 갑자기 미하일이 주제를 바꾸었다. 이 도구들, 언제까지 이 쓰레기를 창고에 두어야 해? 내일 다 버릴 거야. 그의 말은 방 안에 충격파처럼 퍼졌다. 안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가 한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야. 그녀가 단호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일하는데 필요해. 어떤 일에? 미하일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감돌았다. 이 집은 내 집인가? 아니면 오래된 나무와 녹슨 철의 박물관인가? 세르게이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나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소리가 나며 익숙한 부드러움이 날카롭고 차가운 결단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내 작업실에 손대면 나갈 거야. 방 안은 정적이 감돌았고 벽에 걸린 시계만이 초를 뚝뚝 세고 있었다. 미하일이 일어섰고 마치 누군가 그를 밀어붙인 듯 했다. 너는 그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일들 후에 너는 나에게 어머니인지 뭔지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이 대화가 더 이상 도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쌓인 모든 것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상처, 그녀의 침묵, 그의 말하지 못한 요청, 그리고 그녀의 고집스러운 결정들이었다. 세르게이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미하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저녁이 되면
그들은 창가에 앉아 호수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으며 안나는 오랜만에 내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도시에서 남은 사람들의 비난의 그림자가 가끔씩 떠올랐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 그림자가 무력한 곳이 생겼음을 알았다. 고통은 뒤에 남겨두었다. 그들 앞에는 아침 호수의 잔잔함처럼 평온한 삶이 펼쳐져 있었고 세르게이가 아침마다 가장 먼저 불을 지피는 벽난로의 불꽃처럼 생동감이 넘쳤다. 가을 아침, 마을은 투명한 하늘과 가벼운 서리로 안나와 세르게이를 맞이했다. 그들의 오래된 집은 송진과 나무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영혼이 돌아오는 곳처럼 느껴졌다. 안나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나와 호수를 바라보았다. 물은 하늘의 투명한 푸르름을 반사하고 있었다. 세르게이는 작업실에서 오래된 테이블을 연마하며 그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성은 품위와 부드러운 힘을 지닌 매력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이웃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의 날들은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에는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의 향기가 퍼지고 한낮에는 정원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저녁에는 불꽃의 소리와 서두르지 않는 대화가 이어졌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와 예전에 소중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오직 둘만의 이야기였다. 알아, 세르게이가 한 번은 연마기를 옆으로 치우고 안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삶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과거가 너무 무거워서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어. 비록 아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도. 세르게이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 움직임에는 서두름이나 긴장이 없었다. 진실하고 진정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함께 집이라고 부르는 호수처럼 평온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기뻐. 몇 주가 지나고 그들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갔고 단순한 따뜻함과 지지의 교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되었다. 비가 내린 후 땅에서 신선한 향기가 퍼지고 공기 중에는 젖은 나뭇잎의 은은한 냄새가 감돌았다. 안나는 세르기의 표정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주 물가로 가서 파도를 바라보며 그 끝없는 움직임 속에서 답을 찾고 있는 듯했다. 무슨 걱정이 있어? 안나가 넓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으며 물었다. 그냥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인생은 밝은 순간만 있는 게 아니야. 가끔 과거의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때 의심이 생기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안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불필요한 짐 없이 우리만의 것을 만들 수 있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런 확신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을 때 찾아온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날 밤 호수 위에 찻별들이 빛났을 때 세르기는 결심했다. 그는 안나에게 해변을 따라 걷자고 초대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물이 부드럽게 돌을 어루만졌다. 너에게 알리고 싶어. 그가 말을 시작했다. 여기서 보낸 날들뿐만 아니라 내가 곁에 있을 때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해. 안나는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도 그렇게 느껴. 그녀가 대답했다. 오랜 시간 믿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녀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히 자갈 위를 스치며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듯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봄이 정원을 화사하게 물들였다. 장미와 촉촉한 흙의 향기가 가득했다.
세르기가 만든 새 의자가 집에 들어섰고 그 의자 등받이에는 그들이 함께 심은 아이리스 가지가 새겨져 있었다. 안나는 더 이상 외로움과 과거의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외로움은 따뜻함과 이해로 대체되었다. 도시에서 온 아들의 건조한 편지가 오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삶이 바로 여기 조용한 자연의 소리와 진솔한 대화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마다 그들은 벽난로 앞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로 웃고 가끔은 어떤 가구가 거실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논쟁하기도 했다.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에 만족하며 있었다. 그들은 깊은 곳에서 행복이 완벽한 조건이나 큰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로 그것은 가을바람의 속삭임, 손의 터치, 모든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한 번의 눈빛으로 찾아온다. 이 이야기는 고통과 이별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고요함과 내적인 평화를 찾는 것으로 끝났다. 그들은 비난과 실망, 두려움을 뒤로하고 오직 소중한 것들만을 안고 나아갔다. 서로 곁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밤의 숲소리가 그들의 집을 감싸고 있을 때 그들은 이해했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새로운 날들이 빛과 따뜻함으로 가득할 것이며 그 빛은 그들이 함께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든 것이 지나간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들을 위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세르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안나는 그 곁에서 함께 꽃을 심으며 웃음을 나누었다. 이 꽃들이 자라면 우리도 함께 자라는 거야, 안나가 말했다. 세르기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서로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세르기는 안나에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정원에 작은 테이블을 차렸다.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날 무렵 안나는 세르기가 준비한 저녁을 보며 감동했다. 이렇게 멋진 저녁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세르기는 미소를 지으며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 라고 답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안나는 세르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세르기는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안나는 그 꿈을 응원했다. 너의 카페는 정말 멋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녀가 말했다. 세르기는 그녀의 응원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들은 함께 그 도전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